우리 엄마는 어쩔 땐 꼭 계모 같다. 날 괴롭히는 것이 취미다. 더 이상 깨죽과 콩은 먹고 싶지 않다. 줄넘기, 한의원도 싫다. 누가 나의 괴로운 심정을 알아줄까? 엄마, 한 번만.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좀만 참어. 살 빼서 멋지게 사진도 찍고. 동네에서 너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엄마, 내가 그렇게 창피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이기에 집착하고 욕심내는 눈먼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식, 만겁의 인연으로 만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의 주제는 자녀 양육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매주 명쾌한 강의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이시죠.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 양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애들이 좀 가질 수 있는 열등감 문제,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왕따다 괴롭힘이다 하는 문제, 또 학습, 또 부처님께서 네. 그 부처님 아들 교화한 이야기, 예. 그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게 좀 있거든요. 예. 있고. 오늘 이렇게 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있다면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죠. 예. 자, 오늘 시간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미리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애 키울 때 좀 알아둬야 될 문제가 열등감 문제, 그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보면 애들이 남하고 다를 때 열등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데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의사가 돼서 나를 피곤하게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하니까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 아버지 직업이 회사원인데 자기만 의사라서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얘가 남하고 다르니까 애들은 남하고 다르면 그 사실을 감당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래 좀 창피한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때는 좀 남하고 다른 거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든다. 나도 어릴 때 그랬다. 그런데 네가 좀 지나고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또 너 반에는 뭐 의사가 너밖에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데가 많고 의사라는 직업은 또 다른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애들이 이래 보면 설사 좀 긍정적인 부분에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동기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고무신 신을 때 자기는 구두를 신었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잠바도 못 입을 때 자기는 비루도라 그럽니까? 있죠 그런 거. 그걸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창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이래 보면 자가용이 있는 집인데 애인데 다른 애들은 자가용이 없는데 자기가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태워다 주고도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안 보이는데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에도 좀 이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다 하면 이제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은 또 똑같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자기 아들만 조금 후진 가방,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가방을 들고 가게 하면 그에 대해서 애가 굉장히 마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뭘 강요를 하거나 또는 다른 걸 뭘 하고 있다면 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나 이래서 그걸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쌓이면 이제 열등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이들이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사람이 같은 대열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하면 이 사람이란 종족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진화적인 적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애들이 엄마 나 이 옷 입고 가면 창피해라. 뭐 그래 소심하게 생각하냐면 너 좀 뭐 너무 예민하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힘든데 또 애들이 혹시 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나든지 좀 나누고 또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괴롭고 힘든데 엄마 이건 좀 애들 보기 창피한데 그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은 다른 유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안심할 나이가 됐다 할 때까지는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유심히 보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애가 어떤 지금 상태고 어떤 마음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거 좀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왕따예요, 왕따. 왕따는 이제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고 괴롭힘이 또 있어요. 한 엄밀하게 이래 괴롭히는 1대1로 괴롭힐 수도 있고 한 2명이 1명을 괴롭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가기가 싫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생이 직업이에요, 사실은. 학생이 직업인데 자기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싫으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환자 보는 게 피곤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싫게 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애들 인생은. 그래서 이 왕따하고 괴롭힘 문제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정말 아직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예, 왕따 뭐 이런 거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예. 예. 네.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예. 드러내놓고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도 뭐 그래서 용어가 있을 거예요. 은따라고. 예, 은따. 은근히 따돌려. 왜 그러냐면 드러내고 따돌리면 자기가 책임지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은근히 하거나 안 그러면 애가 예. 막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재미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아주 안 좋은, 점점 진화해 가는 거죠. 안 좋은 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아이가 완전히 그 튼튼한 성인으로 자리 잡고 이래 가기까지는 우리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애한테서 어떤 뭐가 있나 그걸 막 예민하게 아니고 그냥 이래 잘 지혜롭게 관찰하다가 뭔가 애가 좀 이상하다. 학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학교를 열심히 일찍 가던 애가 늦게 간다든지 또 친구한테 전화가 많이 오던 애가 전화가 안 온다든지 뭐 그 변화가 있을 때 뭐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 하고 자꾸 이래 물어보고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될 때는 그 이래 눈치라기보다 하여튼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관찰해서 아이한테 뭐가 발생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왕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왕따라든지 이제 왕따 경우를 우선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왕따인 경우는 아이가 하여튼 왕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난 뒤에는 애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보인다.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어떤 애는 막 떠드는 애가 있거든요. 잘난 체하고.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따의 어떤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뭐 애가 문제가 있다 해서 왕따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왕따 시키는 건 왕따 시킨 애들의 문제지만 적어도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빌미를 주는 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빌미가 있다면 그거를 일단은 좀 고쳐주는 게 좋아요. 언론도 하고. 무조건 애 편을 들어서 왕따 시킨 애들이 나쁘다 막 이러는 것보다도 일단 어떻게 해서 왕따가 되게 됐나. 되게 된 걸 보니까 너가 이런 행동은 애들 눈에 거슬리고 애들이 말하자면 뭐 왕따 시킬 애를 하나 찾는 중에 너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좋다 하고 애의 어떤 문제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 어떤 애들은 표정이 또 피곤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표정도 바꿔야 돼요. 표정 바꾸는 거는 걔 가방에다 거울을 하나 넣어줘서 한 번씩 너 거울을 좀 봐라. 그걸 안 보면 자기가 인상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애가 남들한테 그 왕따를 당할 만한 그 어떤 핑계거리 그런 것을 이제 우선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사람 왕따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중에 아는 엄마끼리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서 얘를 왕따에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벗어날 때까지 잘 관찰하고 정당한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이런 건 안 좋죠. 왕따 시켰다니까 화가 나서 막 때리고 가서 그럼 애들이 더 왕따 시키죠. 더 여론은 안 좋게 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고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뭐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한번 사준다든지 뭐 어쨌든 애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해야지 우리 기분에 우리 감정에 가서 뭘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왕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잘 이래 관찰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왕따는 아니지만 은근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주먹 센 애가 좀 약해 보이는 애. 또 그리고 괴롭힌 애들도 괴롭힘을 받는 애를 찾을 때 남들이 볼 때 우등생을 괴롭히고 아무 하자 없는 애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약간 문제 있는 애들, 좀 애들 싫어하는 만한 애들, 그런 애들 잡아서 보통 괴롭혀요. 그리고 한 번 이래 괴롭힌다고 뭘 탁 해봤을 때 반응이 좋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잘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괴롭히는 관계로 보통 심한 경우는 1년 내내 가요. 학년 바뀔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해요. 왜 적극적인 게 필요하냐면은 그런 애들은 괴롭힌 애들은 지금 자기가 괴롭힌다는 게 발각되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속을 해요. 너 지금 내가 이러는 거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죽는 줄 알아라. 지도새도 모르게 생명의 위협까지 해요. 너를 뭐 어떤 식으로 뭐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 애가 우리 어른이 볼 때는 그놈이지만 걔들이 볼 때는 거대한 어떤 거인처럼 보이거든요.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이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말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가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그 관계 다시는 못 괴롭히게 이놈을 괴롭힌 애를 확실히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너가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뭘 어떻게 동원해서라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확실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설프게 이제 말했으니까 괜찮아.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설프게 그럼 이제 이래요. 자, 너가 어설프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더 괴롭지. 앞으로 말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당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그 괴롭힌 애들 좀 불안한 애들 많잖아요. 그럼 친척 중에 누구 좀 주먹 쓰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데려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가서 그에 맞게 확실하게 그건 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괴롭힘을 받잖아요. 얘가. 이 거친 애한테 괴롭힘을 받는 걸 한 1년 가까이 하죠.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비슷해져요. 원래는 순진하고 착하고 남 괴롭힐 줄 모르는 애인데 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 데려오면 하나같이 불량기가 있어 보여요. 그 들어보면 그랬던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참 부드럽고 이런 애인데 지금은 얘가 또 다른 애를 괴롭혀요. 보통 경우 괴롭혀요. 그래서 아까 왕따 이야기 했는데 왕따도 보면 어디선가 하여튼 괴롭힘 당한 애들이 또 괴롭혀요. 보통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엄마가 거칠든지 막 그래서 좀 거칠게 대하고 집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하고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좀 힘이 세져요. 힘이 세져서 학교 가보면 애들이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 괴롭히면서 자존심도 회복해요. 그러면서 이래 자꾸 이래 악순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을 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왕따에 가담한 사람도 과거에 왕따의 희생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당한 애들은 다시 그 괴 비슷해진 것으로부터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도와줘야 돼요. 너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왜 변하냐면은 사실 처음에 괴롭힌 애가 있고 자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차이가 날수록 괴롭거든요. 괴롭기 때문에 자꾸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 물이 드는 거예요. 뭐 주먹 쓰는 것도 힘 아닙니까? 힘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괴롭힘 받아서 온 애가 오면 치료는 요 관계를 분명히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한 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원상복귀시켜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아이들 아무래도 그 예. 학생이다 보니까 예. 학습이 또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학습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학생의 직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어지면은 애들 인생이 피곤해지고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제 딴 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부가 재밌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뭐 노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재밌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 애들 일에 그러니까 참 이래 관찰이 중요한 게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이래 보면 호기심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참 네가 저 호기심 보이는 건 참 좋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래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해주고 예를 들면 수에 관심을 가지면 야, 너 수학에 뭔가 재능이 있는 모양이다. 요런 책도 좀 사올게 해서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다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너무 힘들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럼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사랑도 시간이고 뭐 자녀 양육도 시간이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다른 걸 좀 희생시키고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애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이래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래 엄마가 이제 애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보면은 애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요. 야, 너 공부해. 빨리 해. 누구든 공부 안 하고 싶고 빨리 안 하고 싶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안 되는 데다가 또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예요. 걔는 절대로 여러분을 고맙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 되게끔 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기본 전제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근데 지금 공부를 못하는 거는 뭔가 쟤의 한계 있고 쟤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아직 뭐가 못 풀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안 하고 무조건 공부해. 잘해라. 이거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얘 공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공부와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직접 가르치면서 와, 너같이 못하네 처음 본다 뭐라든지 나는 안 그랬다든지 너는 공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공부가 좀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의 말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뭐 공부가 좀 이상하다. 너는 공부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해라.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그런 애로 생각이 쉽습니다. 애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가 잘 안 될 때 너가 지금 뭔가 요런 것이 잘 안 풀려서 못하는 모양이다. 요것만 풀면 넌 잘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참 편하고 좋다. 그리고 그래 돼야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피곤하다 이래 되면 그게 공부하고 딱 연관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피곤한 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그래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커서 공부 아닌 것도 예를 들면 우리는 커서 뭐 영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공부다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어는 공부가 아닌데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도 잘 사고 누구랑 만나서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 공부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